자, 보세요. 보시라고. 이거를 우리가 시험 보기 연습하려면 이대로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4작업에 있는 시트를, 자, 요 4작업 시트를 삭제해 버리셔야 되고, 3작업에 있는 비서부터 쭉 얘를 삭제해 버리셔야 되고, 2작업에 있는 거를 쭉 블럭 잡아 삭제해야 되고, 그래야 비어있잖아요. 그렇죠? 1작업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블럭 잡아서 서식을 지워버리지 뭐. 서식을 싹 지워버리니까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답은 여러분이 보고 지우시면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제 세계 군인체육대회 현황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고요. 전체는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제지에서 굴림이란 글꼴을 쓰세요 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래서 굴림으로 바꿀 거고요. 아, 이 컴퓨터 깝깝하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일단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입일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건 셀 서식에 들어가서 날짜로 바꿔주세요. 그럼 날짜로 변하니까는. 그 다음에 얘들은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다 얘고. 얘들도 뭐가 돼 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고. 일단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 그려볼 거예요. 선이요. 테두리 선은 굵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다 그려진 것 같고, 얘들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얘들은 가운데 병합돼 있었죠? 얘도 가운데 병합돼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얘들하고 여기 쭉 얘는 무슨 색깔이 들어가 있었죠? 여기 무슨 색깔이지? 주황인가요? 예, 주황 색깔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가 두 줄로 돼 있고 한 줄로 돼 있는 건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여기 두 줄로 되는 거는 여러분 고쳐주세요. 예상 매달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쳐주시면 되고, 병합할 건 병합해주고, 뭐 테두리선 넣어줄 건 여러분 테두리선 넣어주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일단 우리 중요한 거는 여기는 답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는. 예. 자, 답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역명 옆에 이 덴마크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 왼쪽에는 나라명이 와야 된다며요.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야 돼?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꿔야 되고, 그 목록이 이쪽에는 국가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국가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 5부터 12번째까지는 무슨 시라고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골뱅이라고 쓰고 시 쓰면 되죠. 골뱅이하고 시. 골뱅이가 글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G/표준은 숫자인데 서식 없이 쓰는 게 G/표준이고, 골뱅이는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 5부터 여기는 뭐라고 지정했어요? 여기 가입이라는 날짜로 지정해줬죠. 요렇게. 이거는 뭐 여러분이 블럭 잡아가지고 여기다 가입일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자, 함수 볼게요. 정의된 이름 가입일을 통해서 예,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는 랭크 누가 내 가입일이 컴마 어디서부터 전체 범위에서, 그랬더니 여기 가입일이라는 글자가 나왔잖아요. 이때는 F4번키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이름 상자를 써버리면 아주 쉬워져요. 문제가 F4번키를 누르는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요 8개의 데이터가 가입이라는 글자로 절대 주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컴마 뭐다? 내림차수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근데 이제 테두리선이 잘못하면 깨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는 서식을 씌워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 순위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순위가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오른쪽에 나타나야 돼요? 숫자니까.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숫자들은 뭐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쉼표 사인만 찍어주면은 찍힐 테고. 예. 회원 등급 볼게요. 연회비, 회원국 연회비에 대해서 2,000 미만이면 A등급, 4,000 미만이면 B등급, 그 외에는 C등급. 그러면 는 if 써가지고 누가 내 회원국 연회비가 2,000 미만이냐, 즉 작다 2,000이냐 이거지. 그러면 뭐라고 쓴다? A등급이라고 쓰고, 아니면 뭐다? 또 물어봐야 되겠죠? 연회비가 4,000 미만이냐? 다시 물어봐서, 그러면 B등급이라고 쓰고, 그것도 아니면 뭐다? C등급이라고 써야 되겠죠? C등급이라고. 자, 앞에 있는 답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1번 답이고요. 2번 답은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연회비가 2,000 미만이면 A등급이고, 아니면 다시 물어보기를 연회비가 4,000 미만이면 B등급이고, 그 외에는 C등급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예. F5번 키 누르는 거는 여기서 해결 봤어요. 이거로 대신. 그렇게 해서 2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해결을 봤습니다. 함수가 단순하게 나왔어요. 자, 3번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반올림에서 정수를 구하라 그랬죠? 반올림 하는 게 라운드죠? 그러니까 는 라운드 가로 열고 D 에버레이지 뭐뭐뭐뭐 하고 정수를 구하는 거니까 정수라는 말은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마 0 쓰면 되겠죠. 소수점 없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는 라운드 여기 D 에버레이지 뭐뭐뭐 여기 뭐 컴마 뭐 컴마 뭐 쓰고 여기다가 0 쓰겠죠. 0 이렇게. 그럼 이 D 에버레이지 계산한 결과가 반올림 해서 소수점 없이 0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답을 한번 풀어보면은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T 에버레이지 전체 범위 중에서 뭐에? 유럽 대륙 회원 연회비의 평균 구하라 했으니까는 연회비 클릭하면 되고 컴마 대륙이 유럽이라고 써있으니까 대륙이 유럽이라면 돼. 15,200, 7,600, 15,200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겠죠. 가로 닫고 컴마 0 가로 닫고 이렇게 들어갔네요. 맞네요. 4번 문제는 대표자 계급이 대령인 예상 매달수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자 계급이 대령이라고 그랬나요? 대령. 예. 하나, 둘, 세 명. 세 명이 대령인데 매달수에 여기가 7, 1, 2니까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서미프 함수를 쓰래요. 는 서미프 가로 열고 자, 서미프에 처음 쓰면 범위, 레인지가 나오죠? 그 레인지는 어디다? 조건인 대령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는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동네 중에서 컴마 뭐라고? 대령. 근데 그 대령을 찾으면
그거에 대한 연회비 평균이 예상 매달수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동네 합을 구해야 되겠네. 매달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뭐가 되는 거죠? 몇 하고 나오겠죠, 합계니까. 근데 문제지에서 몇 개라고 출력을 했으니까 앰퍼샌드에 개라고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아까 8개, 2개, 4개 하나, 2개. 아, 예상 매달수죠? 7개 하나, 2개, 10개 맞네. 그랬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요 대령이라는 게 조건이고요. 그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예요. 범위하고 조건이 나오고 합계 구할 범위가 나오는데, 범위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라 그랬어요. 예. 가장 많은 예상 매달수. 어유 너무 쉽네요. max라는 함수를 쓰래요. max.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매달 예상수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예상 매달수 블록 잡아주면 되죠. 그럼 18개 여기 있네. 유럽, 프랑스. 예. 프랑스의 대표가 왔는데 별 하나, 완스타가 왔네요. 우리나라도 완스타고. 예. 이번에 그랬다는 건가? 이게 지금 이번에 군인체육대회 끝난 거죠? 예. 이거 여러분들 이 ITQ 문제는요, 그때 우리나라 시사를 아니더라도 현황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은요, 공부도 시험은 시험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ITQ 시험 문제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 편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얘가 우리가 이제 아까 정렬을 다 뺐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랬으면 가운데 정렬 하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는 쉼표살을 찍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해도 가운데 안 가는 게 정확한 거고요. 얘들은 가운데를 빼줘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도 되고, 가운데를 빼도 오른쪽으로 갈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쉼표가 찍혔으니까 당연히 얘는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요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몇 개라고 출력되는데, 여러분 셀서식에서 개라고 출력하시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G/ 표준에다 개라고 쓰는 거하고 골뱅이에 개로 쓰는 거하고 앰퍼샌드로 개를 쓰는 거하고 달라요. 요거 하고요. 요거 얘를,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셀서식에서 우리 어떻게 하죠? G/ 표준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개자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얘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숫자가 되는 거고요. 이래. 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사실 여기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안 하고요. 가운데 맞춤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맞춤이라고 합니다. 아래 한글은 정렬이라고 부르고요. 엑셀은 맞춤이라고 불러요.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걔네들 표현으로 따진다면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예.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셀서식에서 우리가 이제 G/ 표준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경우다? 숫자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숫자인데 어떤 숫자다? 꾸밈 없는 그냥 수, 57.5, 4.75, 427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숫자가 보세요. 53.25가 나올 수도 있고 5.35가 나올 수도 있고 0.357이 나올 수도 있고 123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소수점이고 다 들쑥날쑥거리죠.
이렇게 꾸미는 것이 G 슬래시 표준이야.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셀 서식을 뭐 샵 콤마 샵샵 0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야? 여기다 점까지 0을 쓰면 무슨 얘기야? 이거는 무조건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출력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53.5가 되고 얘는 5.4가 되고 얘는 0.4가 되고 얘는 123.0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만나게 되면 이런 건 숫자일 때 의미를 말하는 거고 글자일 때 글자.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님으로 출력하고 싶어. 홍길동님으로 출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골뱅이하고 님자를 붙여라 이거지. 그러면 아무아무개 님하고 나온다 이거지. 이 골뱅이라는 거는 글자라는 의미를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근데 문경신이, 상주신이, 뭐 이 동두천신이 쓴 거는 뭐를 써야 된다? 골뱅이하고 시를 써야지. G 슬래시 표준하고 시를 쓰면은 숫자일 때는 되는데 글자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예. 자, 계급 한번 볼게요. 대표자 계급은 어떻게 매기는 거냐? VLOOKUP 함수를 쓰려네요. 는 VLOOKUP. 누가? 덴마크에서. 컴마. 어디에서? 덴마크서부터 지역명까지. 컴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는 5라고 세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국가명이 덴마크, 대륙이 유럽인 경우에 뭐에 합계를 구하셔, 평균을 구하셔 그럴 때는 항목의 이름을 클릭하면 되는데 VLOOKUP이나 HLOOKUP, VLOOKUP을 할 때는 지금 구하는 게 계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VLOOKUP 함수는 알맹이만 블럭 잡잖아요. 항목의 이름 블럭을 빼거든. 이렇게 빼거든. 얘를 빼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소구나 하고 세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는 걸 써야지. 그래 덴마크가 중령 계급이 대표자로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테이블 어레이인가 그거는 처음부터 국가명부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dsum 뭐 이런 함수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럴 때는 다 항목 이름까지 잡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매달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매달수 항목을 클릭하면 되고, 조건은 대륙이 유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블럭을 잡을 때부터 처음부터 다 항목의 이름이 포함됐기 때문에 항목의 이름을 클릭 해주는 거예요. 항목의 이름을 클릭 해주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VLOOKUP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 알맹이만 잡았잖아요. 알맹이만. 아까 뭐 중령 계급에 대한 뭐의 합계를 구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이 동네만 블럭 잡고 요 동네만 블럭 잡고 알맹이만 블럭 잡는 거예요. 알맹이만. 약간 요소가 달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회비가 15,000 이상인 15,000 이상인 경우에 행 전체가 그렇죠? 요렇게 블럭 잡아서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이용해서 쓰는 거죠. 수식을 이용해서 블럭을 잡고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알맹이만 잡는 거. 알맹이만. 저 위에 네 번째 줄서부터 잡으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줄서부터. 그래 놓고 홈에 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 수식을 쓰는데, 이때 수식을 뭐라고 쓰냐면 첫 번째 요소에 연회비를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F4번키를 두 번 땅땅 눌러주면 달러가 앞으로 가죠. 달러가 앞으로 가요. 그렇죠? 얘가 얼마 이상이냐고요? 15,00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하는 거죠. 크거나 같다면.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하래요? 서식에 가서 꾸며주래. 글꼴색을 파랑으로 바꿔주래. 파랑으로.
그러니까는 이 연회비가 15,000 이상이면 글자가 다 파란 글자로 나와라 이거죠. 15,000 이상 되는 건 다 파랗게 나왔어요. 예. 자, 먼저 B의 4번째부터 H의 12번째까지를 복사하고 제2작업에 가서 예. B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세요. 그리고 열 너비를 조정해 주세요. 열 너비. 그리고 B 첫 번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돼요. 1작업에 있는 너비를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제2작업에 B에다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 너비 한번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B의 첫 번째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가 붙은 거죠. 1이 아니네 2죠. 1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1에다가 오른쪽 누르고 삽입 누르면 한 줄씩 들어가겠죠? 네, 그럼 뭐 이상 없습니다. 자, 대륙이 아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대륙이 아시아이거나 그랬는데 B 13번째에다가 대륙이 아시아이거나 회원국 연회비가 10,000 이하이라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다 10,000.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륙이 아시아이고 그러면 같은 줄에 들어가면 좋은데 이거나 그랬으니까 회원국 연회비 유로가 다른 줄에 들어와야 돼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와서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고급 필터 들어가면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이고 조건 범위 지정해 주시고 복사되는 위치는 B18번째 이렇게 확인 누르면 결과가 나왔고요. 이 결과를 블럭 잡아서 홈 탭에 와서 색깔 칠한 거 없애주고요. 예. 표 스타일에 가서 밝게 11번째인가요? 11번째 거 이거. 예, 표 스타일 밝게 11번째 거.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시아 왔고요. 아시아 왔고요.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5,000 이하, 10,000 미하라 그랬으니까 예, 이상 없이 들어왔네요. 고급 필터는 조건 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명령을 걸어주면 되고 그 결과를 블럭 잡아서 다시 홈 탭으로 와서 색깔을 없애주고 나서 그 다음에 표 도구에 가서 처리한다라는 거. 예. 피벗 테이블 해볼게요. 자, 이 작업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1작업에 있는 거를 데이터를 복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작업에 있는 걸 복사를 하고 2작업에 가서 B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 너비를 조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B2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이 아시아, 그러니까 대륙하고 아시아 블록 잡아서 붙여주고 회원국 연회비 붙여주고 이거나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다 많이 갖고 서로 줄을 달리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나니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들어갈 거고요. 이때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이때 조건 범위는 하단에 3줄 2칸, 복사 위치는 지시한 대로 18번째. 그 다음에 이 결과에 와서는 홈 탭에 다시 가서 채우기 없음 투명 처리 해주시고, 표 서식에 가서
밝게 11번째니까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11번째, 12번째, 8개씩 7개인가요? 옆에 7, 8, 9, 10, 11번째니까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제3작업은 1작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블럭 잡으신 상태에서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제3작업 클릭하시고 B2 클릭하시면 됩니다. B2 그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이때 대륙이란 글자가 열 레이블에 있고요. 회원국 연회비 유로가 행 레이블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명이 시그마 값에 던져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매달수가 또 시그마 값에 놓여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국가명 개수 나와 있고 예상 매달수는 합계가 아니라 뭐로 바꿔주면 되죠? 얘 더블 클릭해도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클릭하셔갖고 하셔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최대값으로 바꾸시면 바뀌어요. 예상 매달. 근데 예상 매달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안 되죠? 요 뒤에 가서 매달 수라고 한 칸 띄고 수라고 써야죠. 이렇게 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예상 매달하고 줄 바꿔서 수라고 쓴 거잖아요, 본래. 예상 매달만 나오거든. 숫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칸 띄고 수라고 써야만이 나오는 거고. 열 레이블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요? 대륙이라고 쓰면 되고, 행 레이블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요? 회원국 연회비 한 칸 띄고 유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결과 화면을 보고, 이거는 여러분들 너비를 넓혀 주셔야 돼요. 지금 결과 화면이 출력 형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결과를 보고 여기 있는 목록을 움직이는 겁니다. 다 되고 나면은 이제는 책에서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보죠. 조건 첫 번째, 회원국 연회비 유로 및 대륙별 국가명의 개수 그리고 예상 매달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밑에 있는 결과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고요. 그 다음 회원 연회비가 있어요. 연회비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 이 숫자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 제일 작은 값이 0이고요 제일 큰 값이 2만입니다 그리고 5천씩 바뀌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0서부터 이렇게 2만까지 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제일 작은 값이 0이고 제일 큰 자, 보세요. 2만이. 이 숫자를 보시면 이 그룹화는 보지 마시고 이건 보지 마시고 여기 숫자를 잘 보세요. 0서부터 49,99, 5천서부터 9,999, 15,000에서 2만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숫자들의 제일 작은 값이 0서부터 시작했고 제일 크게 2만이잖아요. 0에서 2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0서부터 4,999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4,999라고 하지 마세요. 5,000 차이 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답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옵션에 가서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옵션에 가서 요거 병합하는 거 있어야 되고요. 병합하는 거. 항상 나왔어요. 근데 빈 셀에 별표 하나만 출력하라 그러네요. 별표 하나만. 보통 별표 2개나 3개를 집어넣는데 여기 별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가면 행의 총합계는 빼래요. 행의 총합계는 빼래. 그 확인 누르면 답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답이 나왔는데요.
이 결과 있잖아요. 요 결과 요거. 이 결과는 어떻게 하면 되죠? 쉼표살 찍어주시고 가운데 정렬 하시면 돼요. 별표는 가운데고 숫자는 오른쪽 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봐야지. 아메리카가 어디야? 아메리카가 지금 저 오른쪽에 있고 유럽이 꼭대기로 가 있고 아시아 거꾸로 돼 있네. 그러면 나라 명칭에 대륙 명칭에 가서요. 데이터에 가면 내림차순 하면 돼요.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해주면 알아서 나라 명칭에 통째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기도 정렬이 있나? 여기도 있네. 피벗 테이블 도구에도 정렬이 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내림차순만 해주시면 가나다 순에서 아메리카가 저 끝으로 가고 유럽이 맨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다 맞춘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네.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그래프 문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명 한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루안다, 인도네시아. 회원국 연회비 15,200, 11,400, 나머지 3개 쭉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가서 원형 3,000원 원형. 그리고 얘를 차트 이동해 가서 몇? 제4작업. 그리고 1작업 왼쪽에 생긴 4작업 시트를 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10개의 문항 중에서 1번, 2번, 3번까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레이아웃에 가서 일단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 2번 그 다음에 스타일 15번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굴림, 네, 여기 가서 굴림으로 바꾸고요. 11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도형 채우기, 질감에 가서 파랑 박엽지가 어디있죠? 이건 댄님이고요. 예, 파랑 박엽지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채우기에 가서 없음 해주면 되겠죠. 없음. 예. 차트 제목은요 굴림이고요. 굴 깨고 20포인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여기서는 검게 돌려줘야 테두리가 들어가겠죠. 글자 한번 써볼까요? 문경시, 경기, 회원국, 연회비, 나머지 다 지우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계열 요소에 가서 이 계열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계열 오른쪽 컨트롤 1번 누르면 계열 옵션 나오고요. 계열 옵션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50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50도 이거를 (50도) 하면 이렇게 됐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이게 우리나라 거죠? 오른쪽 거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드래그 하면 다 찢어져요. 잘 보세요. 다 찢어집니다. 그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우리나라 거를 한번 이걸 클릭하고 나서 우리나라 거 한번 더 클릭하고, 그리고 얘만 다시 오른쪽으로 쓱 빼내면 빠져요. 그 다음에 레이블은
레이블 옵션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항목 이름, 값, 백분율 다 보여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줄바꿈이에요? 줄바꿈이죠? 줄바꿈이고, 얘가 왜 또 밖으로 나갔어? 그럼 얘만 클릭하고, 얘를, 선생님 안쪽 끝으로 하면 안 돼요? 레이블 위치를. 아, 그럴까요? 안쪽 끝에? 예, 그럼 안쪽 끝에 하면 되죠, 뭐. 안쪽 끝에라는 말은 없죠? 없는데. 없으면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예, 상관없습니다. 안쪽 끝을 하시오 그랬는데 안 하면 감점인데 그런 말을 해서 했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아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출력 형태하고 네. 우리가 뭐 실수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레이블하고 제목이랑 떨어져 있잖아요. 어디가? 레이블이랑 제목이랑 좀 떨어져 있잖아요. 아, 여기가요? 그림을 봤을 때는 범례. 법례하고 제목. 제목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는 이제 이 사실은 얘가 사실은 너무 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걸 다. 그럼 얘를 만약에 줄이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법례를. 이렇게 똑같이 해줘야 맞는 거예요? 아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게 출제위원들이 지랄 맞게 문제를 내요. 이게 어떻게 내려올 수가 있냐고. 이거를 높여주면 돼, 이거를. 범례 높이. 범례 위치를 내릴 수가 지금 안 되니까 범례 위치를, 범례 크기 있잖아요. 박스 있잖아요, 박스. 범례 박스를 높여주면은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보이는 건 있을 거예요. 얘도 보세요. 얘도 이렇게 작게 줄여놨죠? 이렇게요. 제가 이 차트가 나오는 동네를 이렇게 작게 줄여놓고 나서 얘를 내리면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면은 여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쁘나? 하긴 뭐 문제지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한다고 뭐. 안 할래요, 전. 상관없어. 전 이게 더 이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도형 집어넣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도형에 가서 삐삐리삐삐삐 요 도형인 것 같은데 요렇게 도형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요. 도형이 좀 흰색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최저 연회비.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들어가면 됐네 뭐. 참 문제 희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2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끝났으니까 닫아버리고요. 온라인 컴퓨터 주문관리현황 이거죠? 전체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이 숫자들은 자, 이건 일단 답이니까 뺄 것 같고, 자, 전체는 테두리 선 그려서 그 다음에 윤곽선 넣어주고, 지금 가격 단위가 이게 두 줄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할부 개월수도 두 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했다? 얘들하고 모델명 재고량은 주항으로 되어 있나요?
예, 주황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주황으로. 그 다음에 얘들은 병합을 하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몇 개월이라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셀 서식에 들어가서 뒤에다 개월이라고 쓰면 되겠죠? 몇 개월이래요. 그 다음에 F5번서부터 이 단위 가격은 가격이라고 일단 써놓은 것 같고요. 얘들은 지금 쉼표살 찍힌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결제금액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할부 계월수가 0보다 크면 는 if 할부 계월수가 0보다 크다면 가격 단위 얘를 몇으로 나눈다고? 할부 계월수로 나눠주고, 아니면 가격 단위에다가 곱하기 0.8 하래요. 뒷땅 쉽네. 예.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제 금액을 이렇게 놔도 되고요. 여러분이 보기 싫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자, 답은, 자, 보세요. 문제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개월수가 0보다 크다면, 할부 금액 곱하기 할부 금액 나누기 개월수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부 개월이 아닌 0이라는 건 뭐야? 일시불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일시불로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20% 빼주래. 오, 좋다. 단순한 문제가네, 이거는 뭐. 이건 뭘까요? 참,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 데이터 함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날짜 함수 너무 어려워요. 라는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데이터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예, 연도, 월. 그러니까, 연이죠, 년. 예, 년, 월, 일을 쓰는 거예요. 는, 데이트, 2015, 15, 그럼 이거는 뭐냐면 2016년 3월 1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월이 없으니까 2016년을 넘어가죠. 근데 이걸 직접 얘를 2015년 15월 15일이라고 쓰면 이거는 글자로 인식을 합니다. 날짜가 안 돼요. 이른 날짜는 없기 때문에 날짜로 인식은 안 돼요. 그러나 날짜 함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15월이 아니라 한 해를 넘기고 3월이 되니까 이건 그때는 이렇게 변해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냐면은 2015년은 그대로 두고, 잠깐만, 어디에서 따지라 그랬지? 주문번호 요거 세 번째 글자부터 09월 01일 이거 하라는데 B 다섯 번째. 자, 보세요. B 다섯 번째 셀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데이트 2015에 09에 01 이렇게 하래요. 얘는 이렇게 하라거든요. 문제가.
주문번호에 세 번째 글자니까 099, 그 다음에 두 글자씩 잘라가지고 얘가 09월이고 그 다음에 01일이다 이거야. 그럼 연도는 2015라고 지정을 해버렸으니까는 오케이 바리는 데이트 가로 열고 2015에 MID B 다섯 번째부터 여기에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09가 되겠고, MID B 다섯 번째 셀에 다섯 번째 두 개를 자르면 01 이렇게 될 테니까는 셋, 넷, 다섯, 하나, 다섯에 둘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상 없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더하기 안 하셨어요? 네? 2를 더하래요. 아, 뭘 더하래요 또? 네. 아이 참네. 여기다가 더하기 2 하라고? 네. 아, 뭐 우리도 더하기 2 하지 뭐 여기다. 아, 주문했으니까 이틀 후에 배송한다고? 오케이. 그럼 뭐 답은 다 해결되는 거죠 뭐. 다음 문제 볼게요. 평균 가격의 단위에 대한 평균 가격 문제를 다시 보면은 할부 개월수가 있어. 할부 개월수가 6이라고 되어 있는 애. 이거에 대한 수를 카운티프 쓰는 거 뭐야? 3번 문제, 3번 문제죠? 4번 문제를 읽고 앉아있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가격에 대한 평균,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1000단위로 구하시오.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까지 모여라. 그러니까 1, 20, 100, 100에서 반올림한다? 마이너스 3. 는 라운드 에버레이지 단순하게 쓰는 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 블록자 보니까 가격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컴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근데 마이너스 3이 컴마가 찍혀야 되니까 쉼표 사이를 찍어줘야 되겠네. 그렇죠? 예. 이렇게 쓰라고 되어있네. 에버레이지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썼으니까 1, 10, 100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단위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처리할 문제는요, 상품 개월수가 6개월인 상품, 그러니까 하나, 두 개를 찾는 건데, 는 count if 괄호 열고 이 중에서 컴마 6 두 개죠. 두 개. 여기다가 뒤에다가 몇 개를 붙여야 되니까 몇 개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따옴표 안 들어갔죠? 보통 우리가 썸이프나 카운티프 쓸 때는 크거나 같다 6 뭐 이런 거 썼잖아요. 6 이상 뭐 그럴 때는 크거나 같다 라는 부호를 써야 되니까 따옴표에다 쓰지만, 이럴 땐 6이라고 쓰는 거니까 사실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6인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써? 그냥 쓰면 편하지. 6이 몇 번 나왔니?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뒷섬 문제네. 뒷섬는 뒷섬 가로 열고
전체 범위 중에서 뭐의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고요. 컴마 상품 분류가 데스크탑. 그러니까 데스크탑이 지금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합계 구하고 말을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죠. 오케이. 그럼 뭐 해라? 오른쪽에 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숫자는 오른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6번 문제. H14 셀에서 선택한 모델명에 대한 재고량을 표시하고 그랬어요. 는 VLOOKUP 누가? 내 모델명이 컴마 어디서부터? 모델명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잡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시작하는 데서부터 모델명서부터 시작해서 찾는 거예요. 무조건. VLOOKUP 함수에서 찾고자 하는 값이 앞에 모델명이잖아요. 그럼 범위를 줄 때 모델명서부터 범위를 주는 거예요. 상품 분류나 주문 번호를 잡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다 잡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찾는다? T45MS라는 모델명을 찾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lookup 테이블 어레이가 모델명서부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량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5라고 쓰고요. 컴마 뭐 0. 반드시 T45MS를 찾아야 돼요. 0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여기다 0을 안 쓰면요 답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펄스라고 해도 돼요. 응? 펄스라고. 펄스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컴마 쓰면 펄스가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펄스라고 들어가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반드시 우리 시험에서는 펄스를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행 전체가 그랬으니까 B5부터 블록 잡아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누가? 재고량이 F4번께 두 번 띵띵 어쩌라고? 2하니까 작거나 같다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50 그리고 서식에 가서는 글꼴을 뭐 색깔을 파랑 이러시면 끝나요. 달러는 반드시 H자만 붙어야 돼요. 요거에 달러를 찍었을 때 양쪽에 찍힌 거를 F4번 키를 두 번 눌러가지고 아니면 이걸 키보드로 쓰실 때는 는 달러의 H 다섯 번째 셀이 잠깐만 달러의 H 다섯 번째 셀이 작거나 같다 50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셀을 클릭했을 때는 F4번키 두 번 눌러서 달러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안 바꿔주면 안 돼요. H 다섯 번째가 50 이하냐 H 여섯 번째가 50 이하냐 H 일곱 번째가 50 이하냐 해서 H 12번째가 50 이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H5, H6, H7, H8에서 H12까지 가는데 H는 그대로 있고 숫자는 움직이지만 H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애에다 달러를 넣어주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면 5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더라. 자, 1작업에 있는 데이터들을 블럭을 잡아서 복사해서 제2작업 B에다가 선택하에 붙여넣기 가서 열너비 그 다음에 B2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데이터가 다 들어올 겁니다.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제2작업에다가 선택하에 붙여넣기 다시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제2작업 B2 열너비
B2에다 붙여넣기 하면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 상품 분류가 넷북이 아니래. 넷북 이거나 그랬구나. 재고량이 100 이상 상품 분류가 넷북 이거나 했으니까 재고량하고 다른 줄을 써야 되겠죠. 이거라고 쓰면 같은 줄이지만, 그래서 100 이상인 거 그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너 100 이상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땐 요거 쓰면 안 되겠죠? 조건은 요렇게 쓰든 조건을 쓰시면 맞아요. 예. 자, 원데이터에 와서 고급 필터 들어가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 지정하고 복사 위치는 18 B18 확인. 그럼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결과에다 대고 홈탭에 가서 뭐 한다? 우리가 채우기 없음 해주고 표소식에 가서 표살 밝게 20번째 여긴가? 네. 20번째가 나온 거죠. 피벗 테이블은 마찬가지로 원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할 거고요. 자, 기존 워크 시트 어디? 제3작업 찍고 B2 블럭 잡아주고요.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 시트 찍고 제3작업 찍고 B2 찍으면 알아서 이렇게 쭉 들어가요. 확인 눌러주면 이런 형태의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럼 상품 분류라는 것이 열에 가 있고 할부 개월수가 행에 가 있고 그리고 모델명 개수가 나와 있고 모델명 글자니까 개수가 나와 있고 가격 단위원이 숫자니까 합계가 나왔고 근데 합계를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해서 평균을 바꾸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글자가 여긴 두 줄처럼 두 줄이에요. 사실은 가격 단위원이. 근데 여기서는 한 줄로 나오니까 단위 원이라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거죠. 직접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럼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얘지 얘. 이 그룹 하는 거는 오른쪽 눌러서 그룹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누르시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6가지가 있네. 6가지가 있고 2개씩 가 있어. 2개씩. 단위가 여기 그룹에 가면 시작은 0서부터 시작해서 6으로 끝났으니까 4와 6 사이가 2개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2라고 쓰시면 답이 되는 거고 행 레이블 대신에 할부 개월수라고 써야 되고 할부 개월수라고 쓰시고 열 레이블에는 상품 분류라고 쓰시고 여기도 데스크탑이 먼저 와야 되니까 데스크탑을 어떻게 해요? 내림차순 해주면 데스크탑, 노트북, 넷북하고 가겠죠? 예. 자, 옵션에 가면 뭐 하면 돼요? 옵션에 가서 빈 셀에 별표 2개 병합 미스 가운데 맞춤 요양비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빼고 항상 피벗 테이블에 있는 옵션 문제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레이아웃에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하는 거하고 서식의 빈 셀을 뭐라고 채울 거냐 하는 거하고 요양의 필터에 가서 합계란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빼라 그래요. 행의 총합계를 빼는지 열의 총합을 빼는지 다 빼는지 하여튼 간에 뭐를 빼라 그러니까 빼주시면 돼. 이 세 가지가 항상 시험에 나와요. 이 세 가지는 피벗 테이블 문제에서 빈셀 처리하는 거하고 병합하는 거. 병합을 하게 되면은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넷북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모델명 개수와 평균 가격에 대한 글자 왼쪽에 와 있거든요. 두 개가 하나의 세트인데 왼쪽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0에서 1개월까지는 데스크탑 모델명이 없어요. 없으면 보기 싫어서 비어있는 건 별표 2개 찍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별표 2개 찍히고 얘는 가운데 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하고 쉼표살 찍어주면은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서 찍힐 테고 별표는 가운데 정렬이 돼서 가운데 맞춤이 돼서 나올 거다 이거죠.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우리 화면하고 문제지에 있는 결과하고 똑같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상 없이 다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1작업으로 돌아가서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대해서만, 즉 넷북은 빼고 하는 거래요. 주문현황 볼 겁니다. 그거는 지금 주문번호하고 주문번호, 데스크탑, 노트북, 데스크탑, 넷북은 빼고 데스크탑, 노트북, 그리고 뭐 보냐면은 재고량하고 가격단위원. 아이, 짜증나게 벌어져 있네. 예. 주문번호하고, 주문번호인가요? 아, 모델명인가요? 아이, 다시.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넷북은 빼는 거니까. 자,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 첫 번째 거. 일단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이동에 들어가서 제4작업, 그리고 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차트의 모양새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1번, 2번, 3번은 끝난 거예요. 이제 4번부터 해야 되겠죠. 네, 레이아웃은 3번으로 하라 그랬고, 차트 스타일은 6번 하라 그랬나. 6번. 오케이, 6번 됐고요. 차트의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요거에 가서 파랑 박엽지, 그 다음에 채우기 여기 흰색, 차트 제목은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는 어떻게 한다? 도형음각선은 검정색. 테두리가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려놓고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주문 하나, 우후후후후후. 제목 서식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뭐야? 이거죠. 큰거 앞에 있는 거 하나 지금 막대가 올라와 있는 게 가격이죠.
이거를 차트를 바꾸래요. 꺾은 선을 바꾸래. 이렇게 바꾸래.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래요? 보조축으로 보내래. 얘는 보조축으로 보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왼쪽에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재고량인가요? 왼쪽이 재고량이고 꺾은 선이 가격이래요. 그렇죠? 예. 이때 눈금선은 어떻게 하라고 써있어요? 눈금선 선 스타일을 파선인가요? 그 다음에 0서부터 120까지 가는 거 맞고 0서부터 160만까지 가는 거 맞고 축은 뭐 볼 거 없죠? 그 다음에 법례명이 뭐가 있나? 아, 가격단위원. 그럼 법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가격단위원 이걸 고치라는데 편집에 가서 그래서 가격 단위 열고 가로 열고 단위가 원하고 써주면 예. 가격단위원이라고 두 줄짜리가 한 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도형 그리는 건가요? 아, 여기다 값이 안 들어갔네? 클릭. 다시 클릭. 레이블 추가. 삽입. 도형에 가서 기본 저 설명서 세 번째 건가요? 예, 이렇게 생긴가? 이렇게 생긴가? 얘가 또 이만큼 겹쳤네요. 자, 채우는 색깔은 흰색이고요.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고 가운데 최대 가격 테두리선 그리고요. 지금 가운데 중열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1번 문제 호텔 등급에서 호텔 등급이니까 뭐죠? 지금 예약 코드 두 번째 3이라는 거죠? 3 예약 코드에 그러니까 B 다섯 번째 B 다섯 번째 셀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데 는 추수 MID B 다섯 번째 셀에 두 번째 상계인가요? 그래서 하나면 별이 콩콩콩 3개고 둘이면 콩콩 2개고 그러면 하나고 이렇게 이제 출력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요거를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별표 그림 나오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근데 선생님
그럼 틀리지. 그냥 별표처럼 보이려고 제가 일단 한 거고, 개수 맞춰서 찍으려고 한 거고요. 거기다 주책 맞게 이거 하면 안 돼요. 주책이에요, 진짜. 이거 떨어진다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써주고, 예,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3등급이니까는 떨어지고 1등급은 별 3개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용 금액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요? if 함수 쓰라고 되어 있네요. if 함수. 는 if 가로 열고 어떻게 하라고? 사용일수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사용일수 곱하기 사용요금 곱하기 0.9 아니면 사용일수 곱하기 사용요금 아이 주책 네,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어떻게 나와라?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죠. 이렇게 찍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해야 돼요. 얘를 가운데 정렬하면 틀린 거예요. 감점돼요. 아예 이렇게 가운데 정렬했으면 쉼표살을 찍든지 아니면 안 할 거라면 그냥 오른쪽 정렬하든지. 왜냐면 이거는 쉼표 찍으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말 없죠. 그렇죠. 여기는 문제지에 쉼표가 찍혀 있으니까 제가 오른쪽 정렬을 했어요. 네. 근데 얘는 쉼표 찍으라는 말이 없잖아요. 문제지에서. 네. 그러니까는 오른쪽 정렬을 하든지 가운데 정렬하면 안 된다고. 네. 쉼표를 찍어주면은 알아서 뭐 약간 떨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서안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지역이 서안에 대한 사용 요금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는 라운드 다운이고 T 에버레이지 전체를 블럭 잡고 컴마 사용 요금에 대한 평균이고 지역이 서안이고 걸어 잡고 컴마 1000단위까지 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 그도 쉼표 찍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데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가지고 내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올려라 이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뭔가요? 서안 지역의 호텔 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는 count if 가로 열고 서안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블럭 잡고 컴마 다운편에다가 서안 이런 게 몇 개라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앰퍼샌드 개라고 쓰면 몇 개라고 나오겠죠. 이건 글자니까 이건 글자가 됐으니까 가운데 정렬 하셔야 되고요. 한 개, 몇 개 나왔네. 자, 1박의 최저 요금이 얼마냐는 미니멈. 아주 문제를 주려고 애를 쓰네요. 그렇죠? 예, 사용 요금에. 예. 오른쪽 정렬하면 되죠. 자, vlookup. 는 vlookup. 누가? 김승현이가. 어디에서? 김승현서부터 시작해서 뭐에? 이약 일자니까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였었죠? 그런데 컴마 0.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날짜로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함수를 볼 때 항상 얘는 이 자리에 이 블럭의 첫 번째 요소가 이 데이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전체라고 했으니까 또 블럭 잡아서 조건부 소식 누가 1박 요금이 클릭하고 F4번 키 누르고 그거 하나 갖다 15만원이면 서식에 가서 파랑으로 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비싸네요. 하룻밤 자는데 15만원이고 25만원이면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작업 들어가야 되겠죠? 이 작업. 이 작업은 하려면 어떻게 한다? 1작업에 있는 거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하고, 자, 이 작업에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열너비 한번 해주고, B2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지역이 계림이거나, 사용요금이 얼마? 20만원 이상 그거 나갔다. 20만원 이거나 그랬으니까 줄을 달리해서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원 데이터도 놓고 데이터에 가서 코고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위치 18. 결과 나온 거를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한다? 홈에 가서 채우기 없음 해주고, 표서식에 가서 뭐 표 스타일 몇 번? 밝게 9번째.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 피벗 테이블이네요. 그렇죠? 자, 원 데이터 이용해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제3작업에 B2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제3작업에 B2. 첫 번째 지역이 열에가 있고요. 예약 일자가 행에가 있고요. 고객명이 값에 들어가 있고, 사용요금 1박이 합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평균이니까 얘 더블 클릭을 해서 가로 열고 1박이라고 써야 되겠죠?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가로를 다시 한번 1박. 1박이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는 평균을 바꿔치기 하면 되고요. 날짜는 오른쪽 눌러서 그룹에 가서 9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죠? 9월 30일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날짜 수가 여기 며칠로 가야 돼? 며칠로요? 월은 빼고요. 그래서 열흘씩 간격 차이라는 거죠. 열흘 간격씩. 9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월을 하시면 안 되고 일로 놓고 열흘씩 차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서 레이블 병합 가운데 별표 2개, 요약에 가서 행에 총합계 빼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블럭 잡아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시고 가운데 쉼표 스타일 찍어주시면 딱 되고요. 계림상의 소환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내림 차순 해주면 되겠네. 그럼 소환상의 계림으로 갈 겁니다. 보편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 글자는 또 고쳐줘야 되죠? 예약 일자라고 쓰고, 얘는 뭐라고? 지역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뭐 여기는 다 해결 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예. 자, 1작업에 가서 다시 서안 및 계림 지역에 대해서만 호텔명이 서안과 계림 요것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용일수하고 사용요금 1박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서안과 계림 상해 빼고 서안 넣고 상해 빼고 이렇게 삽입에 가서 막대 그래프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네. 히카타서부터 만다린까지, 르네상스, 레디언스, 오아시스, 민정. 예. 차트는 제4작업으로 돌려놓으면 되고요. 제4작업을 제3작업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조건에 나오는 1번, 2번, 3번에 관한 내용이고요. 4번 레이아웃 몇 번, 3번 선택하고 차트 스타일 몇 번, 7번 선택하고 7번. 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고요. 11포인트 하고요. 채우기에 가서 제가 채울 때 컨트롤 1번 눌렀었죠? 여기 채우기에 가서 질감에 가서 파란 박엽지, 예,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가서 채우기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무슨 색?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자동으로 하지 마시고 흰색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 대해서는 글꼴 굴림이고요. 20이고요.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테두리는 검정으로, 뭐 자동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고 이제 서안 및 계림 지역 호텔 예약 현황. 6번까지는 한 것 같아요. 6번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 사용요금 1박에 대해서, 예, 차트를 바꿀 거예요. 뭐로? 꺾은 선으로 바꿔서 얘를 컨트롤 1번 보조축으로 넘기고 0서부터 30만까지 5만원 단위로 넘어갔고요. 왼쪽은 0박서부터 3.5박까지 가야 되는데 표시 형식에 가서 G/ 표준 뒤에다가 박 추가 눌러주면 몇 박 하고 뜨겠죠. 뭐 그 다음에 얘 꺾은 선에 저 왼쪽에 있는 거에 가서 레이블 넣어주는 거죠. 레이블. 근데 그 레이블의 위치를 어디로 하라고요? 위로 올리라고. 위로. 그 다음에 눈금선에다 클릭하고요. 눈금선. 얘를 뭐로? 파선을 하라고 그랬나요? 파선이 쭉 생겼네. 그렇죠? 범례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범례명은 얼러리야? 데이터 선택 가서 얘를 직접 사용요금 1박이라고 써야 되겠죠? 직접 써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하도 뭐 이제 많이 나오니까 뭐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유형 문제들이.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 최대 사용요금 1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운데 세로 가운데 흰색이고요. 글자는 깜장색이고요. 뭐 이러면 되겠지 뭐. 지금 3.5박까지 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어렵지 않게 다 되는 거예요. 예.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1작업 왼쪽에 차트 4작업이 나온 거를 그대로 두고 가시면 0점 처리되니까 꼭 제 4작업을 3작업 오른쪽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는 왼손을 짚어가면서 푸세요. 왼손으로 짚어가면서. 저는 지금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눈으로 계속 보다가 보니까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지금 문제를 풀면서. 아까 더하기 뭐 이틀을 더해라 하는 것도 제가 까먹었고요. 짚어가면서 문제를 본다고 해놓고도 제가 안 보고 눈으로만 보니까 틀려요. 그렇게.
손으로 짚어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차트는 1, 2, 3번은 어차피 밑에 있는 결과만 보고도 1, 2, 3번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4소번서부터 10번까지 가는 건데 그때 눈으로 꼭 짚어보지 말고 눈으로 짚어보지 말고 손으로 짚어보시는 거. 꼭 그거 주의하시니까 그거 하시면 되겠고, 함수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풀어보시는 방법은 없고, 일단은 오늘 공부방에는 제가 10월달 문제를 올려놨잖아요. 10월달 문제 제가 다음 시간에 올 때는 9월달 문제를 인쇄해서 갖다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우리 내일 모레 공부할 때는 9월달 문제 풀이로 여기다 파일을 올려놓을 겁니다. 오늘 가시면 여기 동영상이 뜰 거니까는요, 그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